너 뭐든지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 시방? 저도 알만한 나이에요. 원조 교제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영화계가 낳은 최악의 4대 망작,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사람에 따라 커뮤니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흔히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클레멘타인, 맨데이트 신이 주신 임무, 칠광구 이 네 편이 주로 안 붙는 삽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보게 된다 라는 평가를 받는 4대 망작으로 꼽히고 있죠. 부끄러움에 눈물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뒤를 이어 리얼, 죽을래 살래, 자전차왕 엄복동, 긴급조치 19호, 다세포소녀, 천사몽까지 이 영화들을 포함 대한민국 10대 망작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10대 망작들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어떤 재미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그리고 시대별 어떤 기괴한 망작들이 더 있었는지, 이름하여 영화똥물리의 머프무비가 말해주는 똥작들의 거북한 계보,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리수!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빨리 나와! 누구세요? 똥 싸는 중입니다. 먼저 2000년대는 물론 역대 대한민국 최고의 망작 원탑으로 손꼽히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전설의 고등어 총각,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등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될 만큼 임팩트 강한 망작이었죠.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왜 이래? 네가 짬뽕 국물 서비스 달라 그랬지? 헌데 이런 망작을 연출한 장선우 감독은 당시 이미 거장반열에 오른 입지적 인물로 데뷔작 서울예술을 시작으로 우묵뱀이의 사랑, 경마장 가는 길, 화엄경, 너에게 나를 보낸다, 꽃잎, 나쁜 영화, 거짓말 등등 사회 비판적 풍자적 성향의 영화들로 매번 큰 이슈를 낳았으며, 거기에 베를린 영화제를 비롯 각종 해외 시상식에 초청되거나 수상, 흥행 역시 너에게 나를 보낸다 서울 관객 38만 등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수준, 말 그대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능력자로 임권택, 이창동을 잇는 당대 최고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할 뻔했으나 성소재림 단 한 방으로 나락행 급행열차를 탔고 그대로 영화계에서 퇴출됩니다. 헌데 여기서 웬만한 거장들도 망작 한두 개쯤은 필모에 있기 마련인데 어째서 장선우 감독은 한 방의 나락을 갔던 것일까요? 네, 그건 바로 감독의 작업 방식과 태도 문제 때문. 성소재림의 제작 예산은 최초 30억 원대로 이 정도 금액도 당시에는 퇴마록 40억 원. 이러다간 승희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죽어요.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실이 30억 원 등 업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감독의 무계획 촬영 방식 때문에 일정이 늘어지며 제작비도 마찬가지로 늘어났고, 이런 까닭에 감독은 제작사와 갈등을 빚는가 하면 나아가 촬영을 내팽개치고 해외로 잠수를 타버리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따라서 제작사는 다른 감독으로 교체를 시도했으나 현장에는 스토리보드나 콘티를 비롯 기본적인 촬영 계획조차 없었기에 후임 역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장선우 감독에게 맡겼다 합니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따라서 당초 30억 제작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순 제작비만 93억, 홍보비 포함 110억 원이라는 당시 기준 역대 최고 금액을 찍었고, 반대로 흥행은 서울 관객 5만 명, 흥행 수익은 꼴랑 5억 원으로 폭망. 제작사와 투자사는 줄도사 나고 관련 스태프들도 일자리를 잃었죠. 헌데 이처럼 폭망이 가시화된 상황에 장선우 감독은 100억 원은 보시한 셈 치면 된다 라는 희대의 멍멍이 소리를 시전, 반성은커녕 관계자들의 얼굴을 털어버렸고, 이런 감독에게 다시 투자를 할 멍청이는 없으니 본인 역시 영화계에서 영원히 털려버립니다. 미안하지만 떠나줘야겠어. 내 손에 죽기 싫으면. 또 2002년은 영화계에 마가 끼었는지 긴급조치 19호, 아유레디, 예스터데이까지 역대급 망작 3편이 더 나오며 충무로의 악몽 같은 한 해로 불렸죠. 너 아주 오늘 제대로 깻잎이다. 너 정말 쌈 싸먹는다 그러다가, 어?
그리고 다음해인 2003년 다시 한번 78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SF 대작 뇌출혈시티, 내추럴시티가 개봉하는데 이 역시나 망작 중의 망작이었고, 무효가역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따라서 성소재림, 예스터데이, 내추럴시티 3연타를 맞은 충무로는 SF 대작 울렁증이 생겨 한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성소재림이 한국 SF계를 최소 10년 이상 퇴보시킨 것. 여담으로 TTL 소녀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이문경 배우는 첫 작품으로 성소재림이라는 희대의 똥작을, 곧바로 2년 뒤엔 여고생 시집가기라는 똥작 2연타를 맞고 본인의 멘탈도 커리어도 꺾이며 이후 10년간의 긴 공백을 갖게 됩니다. 이씨, 나쁘냐, 이씨. 그리고 이런 성소재림에 대한 재미난 평으로는 돈으로 똥 닦기, 이건 졸작계의 대부다, 짬뽕으로 맞고 싶어요, 사촌형이 처음 영화를 보여주었다, 나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 등등 재미난 것들이 많았죠. 하지만 영화계의 악몽은 성소재림에 그치지 않았고 곧바로 2년 뒤 이에 필적하는 재앙이 다시 한번 도래합니다. 뭐야 이건? 암으로 암을 치유하는 영화, 식물인간이던 삼촌도 깨어버린 기적의 영화, 모니터도 울고 외장하드도 울고 숨어있던 바이러스도 울게 만든 영화, 명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내한하며 여기가 두영킴의 나라입니까? 라고 묻기도 한,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이 영화를 만들었다 라 일컬어지는 한국 영화사의 최고의 걸작 클레멘타인이죠. 가끔 이 영화를 두고 최악의 망작이다, 보지 마라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싸가지가. 이는 다 세계의 명작을 독차지하기 위한 위선자들은 사실 다 뻥이고, 영화가 워낙 똥망이기에 나만 죽을 수 없다는 대중들의 물귀신 작전, 즉 이런 전무후무한 컬트적 문화까지 낳게 만든 영화가 바로 클레멘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직접 기획하고 본인의 사재 52억까지 몰빵하며 주연까지 맡은 배우 이동준. 뭐 쥐똥만한 새끼가 언제 왔다고 친구여? 너는 절로 가 있으라 해. 사실 그는 전직 태권도 국가대표로 세계 선수권에서 무려 2번 연속 금메달을 딴 스타이기도 했죠. 하지만 불운하게도 심판 비리로 억울하게 판정패 당한 후 현역에서 은퇴. 그래서 리그전을 하는 거야. 리그전을. 내가 2대 0으로 내가 완전히 이겼어. 설마 했지. 근데 내 손이 안 올라오고 저쪽 손이 딱 올라가는 거야. 그 순간에 그 용서가 안 되더라고. 거기서 심판을 내가 발로 차버렸어요, 그냥. 이후 최불암의 눈에 띄어 배우 생활을 시작하는데, 연기는 배운 적 없지만 그래도 호남형 마스크와 다부진 체격으로 나름의 인기를 얻으며 커리어를 쌓아갔죠. 그리고 출연하게 된 1996년작 카리스마. 여기서 감독 김두현과 악연이 시작되어 자신의 전 재산 52억을 맡겨버리는 큰 과오를 저지르고 마는데, 그럼 김두현 감독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데뷔작 카리스마도 엉망이란 평가를 듣는 망작.
차기작 죽을래 살래는 망작을 넘은 괴작, 스토리가 엉망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당시 유명세를 탄 쇼킹 아시아를 어설프게 따라해 변태적 가혹행위나 성적 연출을 마구 집어넣었는데 이게 정말 역겨울 정도였고, 따라서 대한민국 10대 망작에까지 뽑히게 되었습니다. 힘 줘, 힘! 힘 줘, 힘! 그리고 죽을래 살래 바로 다음 짝이 클레멘타인으로 단 3편을 연출해 그 3편이 모두 망작, 그중 2편이 역대급 망작, 가히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감독이라 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 더해 괴팍한 성격으로도 소문이 자자했고, 특히 클레멘타인에 출연했던 아역 은서우 배우에 대한 가혹행위 논란도 있었는데, 정확한 진상은 알 수 없으나 은서우 양은 2004년을 끝으로 어린 나이에 배우 생활을 접게 되었으며, 그리고 판단 미스로 전재산을 날린 이동준은 환상의 똥꼬쇼까지 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크게 돌았죠. 물론 이건 매우 우픈 해프닝으로 돈을 벌기 위해 밤무대를 전전한 건 사실이나, 이 사진은 현수막 2장이 우연히 겹친 것이었다 합니다. 이동준 전속 출연하는데 똥꼬시 이걸 가렸어야 되는데 전에 붙였던 게요. 붙었던 거야 이게. 재활용하면 내가 어떻게 똥꼬시가 똥꼬시 알지도 못하는데. 똥꼬시 뭘까? 여담으로 스티븐 시걸은 영화에 거의 카메오 수준으로 짧게 나오지만 출연료로는 12억을 받으며 개꿀을 빨았는데, 그럼 스티븐 시걸은 본인이 출연한 이 영화를 보았을까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런 클레멘타인 이후 또다시 2년 만에 10대 망작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나라 최초 웹툰 실사화 영화 2006년 다세포소녀. 이 영화는 사실 따지고 보면 영화 외적으로는 이렇다 할 큰 논란거리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망작에 등극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영화를 못 만들어도 너무 못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떡막 영화를 만든 이재용 감독, 이분도 앞서 성소재림의 장선우 감독과 비슷한 케이스로 데뷔 전부터 단편으로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을 거두는가 하면 1998년 정사는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관객 70만 명으로 히트. 그리고 일본 합작 영화 순애보 이후 2004년 스캔들 조선 남녀 상열지사로 대한민국 관객 352만을 기록. 사실 쾌감 그 자체보다 그 기쁨이 오래간 건 내겐 처음 있는 일. 이 얼마나 불가항력적인 쾌락이란 말입니까? 산의 맛을 못 봐서 그렇지 절개는 무슨. 역시나 흥행과 비평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단숨에 충무로의 스타 감독으로 급부상 했지만 3년 뒤 만든 다세포 소녀 한 방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장선우 감독과는 달리 무개념의 인성 파탄은 아니었고, 따라서 그 뒤로도 흥행성은 많이 꺾이긴 했지만 여배우들, 두근두근 내 인생, 죽여주는 여자 등 작품을 이어갔으며, 특히 죽여주는 여자는 괜찮은 호평을 받기도 했죠. 저랑 연애하실래요? 연애요? 연애 좋죠. 여담으로 영화가 폭망한 탓인지는 몰라도 원작 웹툰 역시 더 이상 연재를 이어가지 않았으며, 그리고 정말 신기한 부분은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관람평으로 류현진 선수의 방어율이 이 영화의 평점과 같기를 바랍니다였는데, 놀랍게도 2006년 데뷔했던 류현진 선수의 그의 방어율이 2.23, 정말 한 끗 차이로 거의 같았다는 것이며, 나아가 류현진 선수는 영화는 반대로 수많은 타이틀과 함께 괴물로 불리게 되는데, 여기서 또 재미있게도 다세포 소녀와 경쟁한 영화가 바로 봉준호 감독의 괴물로, 안 그래도 망작인 영화가 역대급 영화와 맞붙었으니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 괴물은 1300만을 동원, 반면 다세포 소녀는 47만에 그치며 처참히 폭망했습니다. 말도 안 돼. 자, 그럼 이어서 2000년대 마지막 망작은 무엇일까요?
4대 망작 중 세 번째를 차지한 맨데이트 신이 주신 임무.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4대 망작 중에서도 가장 최악, 따라서 한국 영화 중 단연 최악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망작이라도 한 가지 칭찬할 만한 구석은 있기 마련이지만, 이 영화 맨데이트는 스토리는 말할 것도 없이 엉망, 모든 장면 모든 시퀀스가 엉망진창, 특수효과는 쌍팔년도 우레메 수준. 배우들의 연기나 발성도 최악. 시인님 그리고 찰스님. 안전들아 너희들 곧 기다려 우리가 간다. 심지어 배경음악조차 언밸런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물론 제 미모와 섹시함으로 미쳤어요? 그리고 이런 망작을 낳은 박희준 감독, 영과 아트 무비 출신으로 용가리의 각본을 썼다 하는데, 네, 이때부터 이미 그 가능성을 보였고, 이후 2001년 감독의 데뷔작 천사몽, 이 역시나 10대 망작에 포함될 만큼 최악, 무려 홍콩 스타 여명을 앞세운 영화였으나 희대의 막장 스토리와 전개로 전국 관객 5만에 그치며 폭망했죠. 그래도 차기작 남자 태어나다는 그나마 잘 쳐줘서 평작 수준. 뭐? 이름이 진짜 사나이가. 그럼 내 이름은 김이야. 허나 그 다음 세 번째 영화가 바로 맨데이트 신이 주신 임무로, 앞서 소개한 클레멘타인의 김도영 감독과 마찬가지로 단 3편을 연출해 역대급 망작 2관왕을 거머쥐는 기염을 토했죠. 그래도 절지부심 10년이란 시간 뒤 네 번째작 돌아와요 부산 항해를 만들었는데, 역시나 믿는 도끼, 화면 때깔만 좀 나아졌을 뿐 스토리 전개는 맨데이트에서 크게 나아진 것 없는 졸작이었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참고로 박희준 감독의 스승격인 심영래 감독의 디워가 맨데이트 1년 전인 2008년 개봉했었고, 사실 디워도 망작이란 소리를 들었지만 맨데이트에 비하면 타이타닉급이란 평도 있듯 청출어람, 즉 스승보다 더 뛰어난 망작 메이커임을 증명했죠. 사보는 거 누가 사봅니까? 그리고 아쉽게도 10대 망작에 뽑히지 못한 2000년대 영화로는 안중근 의사를 영웅본색 윤바리 형으로 만들어버린 도마 안중근, 누적 관객 단 25명을 기록한 전설의 망작 창공으로, 보다가 죽고 싶게 만들었다는 최악의 공포영화 사요일. 여기 우리 말고 다른 누군가가 또 있는 거야? 강소라의 미모만 볼만했다는 요상한 공포 추리물 사교시 추리 영역. 정말 못생긴 것들도 날 무시한다는 거야. 선생님 지금이라도 까지 2000년대 망작 13편을 소개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2부를 기대해주시기 바라며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사탄에 속지 마세요. 이겨내세요.